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지금 이제 밤 11시가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녹음을 시작하고 편집을 하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만들면은 1시가 아마 넘어 2시 아마 다 돼서야 업로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좀 간단하게 어, 브리핑처럼 좀 살펴보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빨리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요. 와, 오늘 뭐 도저히 어떻게 저는 영상 오늘 못 만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11시 넘기 전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샤워하고 지금 저녁도 못 먹고 영상을 빨리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은 너무나 좀 실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장 초반에 또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는데 계속 이제 상승폭을 계속 반납을 하는 상황이었고 좀 아쉽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 넘게 4.61% 올랐거든요.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리나라 좀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됐는데 전혀 기대에 못 미친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른 종목이 더 많고 지수도 오르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생각보다는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FOMC도 그렇고 당분간 약간은 조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지점들이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일단 키 맞추기의 형국이 좀 지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한번 가고 이제 좀 중소형주들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대장주, 업종 대장주와 시총 상위주들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투자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뭐 홀딩하고 더 늘리지만 않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불안하다 싶으면 약간 비중을 줄여도 뭐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돌아서는 느낌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수급 체계가 계속 지금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뭐 정확하게 아주 바닥에서 잡겠다 이런 것은 욕심이다. 지금은 조금씩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빼도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갈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좀 빠져 있는 종목들 또 최근에 반등 막 시작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사기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응하기가 좀 쉽진 않겠지만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 많이 빠진 종목 그냥 눈 딱 감고 한 10% 20%만 사겠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요 630 종목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228 종목이 빠져서 0.67%가 올랐고 코스피 100도 0.67%가 올랐습니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크게 가지 못했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코스닥은 917 종목 오르고 464 종목이 빠졌습니다. 1.07%가 올랐고 코스닥 150이 1.41%가 올라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좀 더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 코스닥은 개인만 팔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더 잘 갔습니다. 뭐 당연하죠. 코스닥이 시총 상위주들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이제 좀 잘 갔습니다. 거기에는 금투의 매수세가 이제 뒷받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다시 이제 0.04%가 내려서 이제 1312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1.32%가 올라서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기업의 호실적 발표 및 유럽 중앙은행 빅스텝 인상 가능성에 따른 유로화 강세 같은 해외 증시의 상승 마감 요인들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원화 강세 그리고 아시아 증시들의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 코스닥은 나스닥 지수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상승 마감 이렇게 분석이 달렸고요.
천연가스 공급 재개 소식의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재개 그리고 예상을 상회 뭐 넷플릭스 같은 종목이 그랬고 또 골드만삭스가 그랬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상승 출발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공급량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부 반납했다는 것 그리고 냉장의약품 운송 시 온도 관리 강화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콜드체인 오늘 이 이제 냉장 운송 요 콜드체인 관련된 얘기가 아침부터 이제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그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총 상위주 보면은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깨기 직전까지 또 밀렸습니다. 6만 원 500원까지 밀렸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00원 빠졌고 기아와 현대모비스가 내렸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옐런 이제 방문 이슈 때문에 LG화학이 오늘 3.65%또 올랐고 삼성 SDI도 2.57, 하이닉스 2% 올랐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과 알테오젠 두 종목만 빠진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미국의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선방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그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하는 업체들이 급등을 좀 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5%대 상승이 나왔고요. HLB가 거의 4% 정도 상승이 나왔고 CJ ENM도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은 비금속 광물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유니온 모트리얼 4%대, 포스코 케미칼 거의 4% 정도 올랐고요. 하락한 업종은 음식료 업종이 마이너스 1.21% 하락을 했는데 삼양식품, 오리온, 동원 F&B, 롯데제과, MH에탄올, CJ제일제당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제일 좋았고요. 대성창투가 상한가, 우리기술투자가 16% 정도, 린드먼 아시아가 8%대 상승이 나왔고요. 하락한 업종은 인터넷 업종이 하락한 게 아니라 가장 안 좋았죠. 조금 0.12% 상승해서 가장 약했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마이너스 1.11, 사람인HR 마이너스 1.1%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신풍제약이 11%대, 현대약품, 유나이티드제약, 대웅제약이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 1우, 일동홀딩스, 국제약품, 오리엔트바이오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케어젠이 11%대, 삼천당제약과 한국BNC가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마이너스 6%대, 서울제약, 휴마시스, 펩트론, 유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472억 원이 늘었고 그리고 크래프톤과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메지온, 박셀바이오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SK하이닉스,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KB금융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SM, HLB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신세계인터내셔널, 한진칼, K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아미코젠, 원익 IPS, 모두투어, BH, ITM 반도체 순이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비트코인 차트와 지금 금리의 피크아웃 기대감이 나올 때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투자처가 코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설명해 드렸는데 아침에 3천만 원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3,100 지금 70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만약에 아니면 뭐 어젯밤에 그냥 비트코인 하나 살까 하고 만약에 뭐 샀다면 지금 거의 한 200만 원 정도를 그냥 하룻밤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고요. 밑에 이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한 2주 정도 사이에 많이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인 시장을 보면 이제 주식 시장도 곧 뒤따라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시장도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잘 갈 가능성, 지금 이제 바닥을 지나는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증권사 제약바이오 실적 전망이 엉터리다. 셀트리온, GC 녹십자, 유한양행 등이 크게 빗나갔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어, 진짜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한미약품의 예상 영업이익을 153억 원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날 그 한미약품의 잠정 영업이익이 발표된 게 296억 원.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오전 주가는 실적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5%대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오후에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증권사들의 그 어떤 방식이, 평가 방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굉장히 많이 틀려요. 이번에 에코프로비엠도 뭐 마찬가지죠. 상당히 뭐 많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들의 평가 측정하는 이 방식을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증권사들은 그게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주가를 떨궈요.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그러지 않고 다음번엔 더 빠질 거야 하면서 이번이 정점이야, 뭔가 일회성으로 잘못 나온 걸 거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 일예로 내가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는 업종의 이 근사치가 많이 벗어나는, 잘 못 맞히는 증권사는 이용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면을 하면 돼요. 투자자들이 진짜 이렇게 자주 틀리고 그런 데는 실력이 없는 거죠. 이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각자 투자하고 계신 종목에 이 컨센서스를 보고 실제 발표하는 실적과 많이 어긋나는 그런 증권사가 있다면 그 증권사는 투자를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기관이 다시 5일 만에 매수가 나오면서 500원이 오른 상황이고요. 금투가 이제 2,500주 정도 이제 매도 폭이 많이 줄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연기금은 이제 매수로 다시 하루 만에 돌아섰습니다. 헬스케어는 외국인 혼자 매수를 했는데 4일 연속 매수, 거의 개인들 매도한 물량을 그대로 외국인이 받은 형국이 됐고요. 오늘 700원이 올랐습니다. 제약은 외국인이 혼자 매수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죠. 그래서 오늘 2,100원 오르면서 8만원대 회복을 했고요.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팔았지만 기관이 왕창 매수를 하면서 역시 1,600원이 올랐습니다. 최근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왕창 매도를 했고 기관이 매수했지만 매수 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주가는 다시 11만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 등등이 계속 사고 있다. 그렇게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강해지고 외국인의 매도가 약해지면 주가는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원랜드는 개인이 오늘 18만 주 넘게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24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750원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상승 반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시간에는 뭐 100원 안팎에서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를 안 하기로 하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셀트리온은 이제 21선 아래쪽에 노란색 21선이 거의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만나면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다만 위쪽에 241선, 분홍색 241선을 뚫을지 또는 못 뚫고 내려올지는 알 수 없다. 그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도 지금 이미 어제 21선 닿았다고 그랬고 오늘도 아랫꼬리가 끝이 21선에 닿았는데 21선 밑으로 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쪽에 있는 241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또는 밀릴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약은 초록색 61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이제 위쪽에 121선, 회색 121선 인근까지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위메이드는 오늘 11선 돌파, 11선이 아니죠. 481선을 돌파하는 거 아니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윗꼬리를 달고 쭉 밀리면서 음봉을 만들면서 481선 부근에 멈춰 섰습니다. 에코프로비움은 여전히 이 241선, 121선 부근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 금방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움은 일단 실적 기대감만 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버티는 분은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웃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이게 뭐 50년, 100년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뭐 자금 여력이 있다면 여기서 좀 빠지면 계속 빠질 때 그냥 조금씩 담는 거죠. 그래서 갖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강원랜드는 상승 추세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11선을 장악을 했죠. 이제 11선 위에 올라탔는데요. 이제 위쪽에 21선과 그 다음에 481선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481선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25,0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맞나요? 아니죠. 25,500원이죠. 25,500원까지 일단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 이 481선을 강하게 깨고 올라가면 그때는 또 매수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다우존스와 S&P 500은 빠지고 있고 나스닥은 오르고 있다. 이게 이제 한 30분쯤 전에 아니죠. 30분쯤 전에 상황이었고요. 지금 보니까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 전환,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31% 그러니까 마이너스 0.38이었으니까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나스닥은 0.83% 지금 상승하고 있는 84% 상승을 하고 있어서 또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연 이틀 좋은 흐름, 어제처럼 급등은 아니지만 하락하지 않고 이제 상승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0.85까지 0.85%까지 이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존스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좀 반가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의 흐름도 좀 좋은 흐름으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테슬라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이따가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내일 우리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완전히 좌지우지 될 거고 여기서 실적이 엉망으로 나오면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이런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고난의 시간을 역경의 시간을 또 거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늦은 시각이어서 조금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도 12시 다 돼서 올리게 돼서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내일 우리 시장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계좌도 다 잘 풍족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